네, 안녕하세요. 펀드 제도팀의 김동민 차장입니다. 자고 나면 정리되는 시장의 밤은 깨어있다. 나름 오와펀 나이트 버전으로 한번 정리를 내려봤는데요. 8월 24일 화요일, 물론 지금 시간은 8월 25일 수요일 밤 벌써 새벽 1시네요. 네. 25일이지만 어제 국내 증시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표지는 너무 그냥 어제 이제 해보니까 그냥 시작하려다 보니 너무 밋밋해서 나름 표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달 옆에 있는 글자는 자고 나면 정리되는. 다 들으시고 나서 내일 아침에 또 뭐 신문이라든가 보시면은 어제 저게 그 이야기했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의미에서 제목을 자고 나면 정리되느라고 적어봤고요. 시장의 밤 깨어있다. 좀 많이 고민해봤는데 예, 시장은 항상 돌아갑니다. 낮에는 국내 시장이 돌아갈 때 미국은 돌아가지 않지만 지금 국내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미국 시장은 지금 활발히 돌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밤은 깨어있다라는 걸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보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일단 그저께죠. 그저께 월요일 밤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가 그닥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게 경기 회복 속도 둔화가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켰죠. 죄송해요. 밤이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테이퍼링 가능성이 좀 줄어든 거죠. 줄면서 오히려 이게 시장에 반등시킨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경제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그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경기 회복 속도는 둔화되겠네? 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이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던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누그러뜨리고요. 결국 이거는 그럼 당장은 유동성 축소가 안 되겠네? 라는 시장의 안도에서 나와서 시장을 반등시키고 여기서 시장의 반등이라는 거는 결국 채권이 아닌 주식시장을 말하겠죠. 그럼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자산이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은 좀 빠지고 이런 로직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 자체가 오르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그 두 종목이 많이 오르잖아요. 결국 지수가 오르고 오늘 보신 분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 최근에 이제 공모주 IPO에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았던 그런 종목들이 힘을 발휘 못했거든요. 결국 이것도 내피셜 하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던 자금들이 여봐라 미국 시장도 좋고 테이퍼링도 안 할 분위기네. 그럼 결국은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네. 근데 카뱅이라든가 크래프톤은 최근에 올랐으니 이거 팔고 그럼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쪽을 사보자 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지수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 반도체 부품주라든가 특히 여행, 항공주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 시장 분위기 나쁘진 않았다. 근데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하루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반등을 보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단정지 좀 어렵죠. 그렇죠? 좀 더 봐야 될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그 자체만은 기분은 좋은 하루였다. 예,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키워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데드캣 파운스죠. 죽은 고양이 점프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의 국내 시장의 반등을 실제 상승으로의 다시 시작점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너무 빠진 거에서 일시적으로 올라온 죽은 고양이도 떨어지면 살짝 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을 봐야 되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결국은 상승으로 완전 방향을 꺾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빠졌으니까 낙폭 과대주 위주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라는 게 시장에서 많이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시죠? 파우치 박사 아시죠? 미국 파우치 박사가 내년 봄에 코로나는 통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좋은 소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 백신이 남아 돌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서 만든 백신이 그 FDA 정식 승인도 받으면서 결국은 그동안 그 불안했기 때문에 못 맞거나 아니면은 불안했기 때문에 강제로 안 맞아도 그 강제성이 없던 백신을 전 국민들에게 미국민이죠.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투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럼 결국은 접종률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집단 면역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의미에서 그 파우치 박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어제 저도 보니까 몰랐는데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화이자의 백신의 이름이 코미르나티더라고요. 코미르나티.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이게 백신 이름이래요. 그 저희가 보통 약국 가면은 뭐 개보린 주세요, 뭐 인사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이름 같아요. 뭐 타이레놀 주세처럼 예, 코미르나티. 예, 이게 이름이랍니다. 잘 외워지지 않네요. 예. 요 기사 잠깐 볼게요. 파우치 박사님이 한 게 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여기 있네요. 파우치 박사님이 2022년은 내년이죠. 봄 되면 일상을 복귀 가능하다. 결국은 통제를 할 수 있다. 예, 그 정도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밑에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다음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요인에 올랐지만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결국 외국인들의 기관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1,5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순매수를. 보통 이제 이 매수가 크다, 매도가 크다를 나타내는 기준이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줄곧 주구장창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그 매수를 쳤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죠. 예, 이게 실제로 데드캣 파운스일지 아니면 실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 데드캣 바운스로 보고 있다. 예, 뭐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어제 국내 증시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돌아섰다. 예, 그 팩트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기관들도 일부 사긴 했네요. 뭐 개인들도 스마트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거를 다 팔고, 예, 아주 똑똑해요. 똑똑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뭐 장중에 계속 매수를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지금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이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장 초반에는 팔았다 좀 사다가 장 중반에는 다시 팔다가 막판에 다시 샀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은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 것처럼 1,500억 예, 매수를 한 걸로 이렇게 나오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2차 전지주가 갑자기 빠졌어요. 그 저희도 2차 전지는 또 신탁 상품으로 많이 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늘 장중 이게 일봉이에요. 장중 이게 15분 봉일 겁니다. 근데 아침에 시장엔 좋다가 갑자기 쭉 흘러다니더라고요. 막판 좀 회복은 했죠.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이제 어제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LG와 그 GM의 쉐보레 이제 불났죠. 볼트 이게 실제 불난 자동차래요. 네, 많이 탔네요 보니까. 예, 이것 때문에 뭐 LG화학이 뭐 충당금 쌓고 결국 뭐 가족 공동으로 뭐 비용 부담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LG화학도 많이 빠지고 뭐 좀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하루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게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그 미친 영향이 뭐 저도 이거를 제가 궁금해 좀 찾아보니까 뭐 신문도 오르고 이제 증권 리포트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그 대면 관련 오늘 뭐 항공 여행주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거 좀 상승하면서 2차 전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판매해서 이걸 사지 않았겠냐라는 예측 하나가 있고, 이 GM 볼트뿐만 아니고 폭스바겐 그 뭐 ID3라는 전기차가 있나봐요. 이게 또 그저께인가 불이 났더라고요. GM도 불났죠. 이렇게 폭스바겐 불났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는 배터리죠. 배터리에 대한 화재 리스크가 좀 다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시장에서 전반적인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모 증권사 애널분이 하신 얘기인데, 결국은 화재가 이 배터리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전기차 앞으로 망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전망은 굉장히 좋게 봐요. 얘는 앞으로 쭉 가겠죠. 2022, 23, 뭐 25 쭉 가겠죠. 그렇죠? 물론 가격은 뭐 폭변도 있겠지만 결국 추세는 쭉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뭐 이런 화재는 종종 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로 뭐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술이 발전해서 뭐 화재가 안 나게 하거나 뭐 그런 또 어떤 뭐 방법을 못 하겠죠. 결국은 이 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기사가 냈는데요. 이게 제 기사 안 보여드렸네요. 요 대면 관련 종목들이 전반 상승했고 2차전지 관련주가 부진했다. 이 기사 잠깐 볼게요. 이 기사는 여기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기사가 미리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네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화이자 백신 요령성이 나면서 항공 여행 레저주가 오늘 많이 올랐다. 근데 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를 매도를 하고 이걸 사지 않았겠냐라는 뭐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를 한다. 요 기사가 있었는데, 요것도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기사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네. 삼성이 3년간 240조를 투자하고 4만 명을 고용한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해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출소한 이후에 대규모 투자 보태를 풀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물론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뭐 상승폭이 미미하긴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그게 부품주라든가 장비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기사 좀만 더 볼게요. 저기 기사는 저기 밴드에 다 한꺼번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림으로 설명이 잘 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투자를 240조를 하겠다. 시스템 반도체 1위 도약. 삼성은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메모리. 요거 차이는 뭐 좀 잘 아실 거예요. 네이버의 메모리, 비메모리가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또 차이점 한번 네이버 검사하셔도 되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간단히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오 하겠다. 고용은 3명 하겠다. 그 좋은 소식이죠. 결국 투자를 많이 하겠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도 늘고 결국은 뭐 매출도 늘고 그럼 이익도 늘고 주가도 오르고 요런 로직이 제일 좋은 로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책에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차이를 했는데 뭐 요거는 뭐 많이 들어보신 건 이걸 거예요. 디램, 뭐 롬, 그다음에 CPU 아시죠? 디램 이런 거는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거. 얘는 기억. 비메모리 이게 시스템 반도체예요. 얘는 눈이 아프네요. 얘는 정보 처리하는 거. 예. 삼성이 지금 많이 하는 거는 요 비메모리다. 근데 향후에 이 부분을 많이 늘리겠다. 예, 그렇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더 경쟁력이 더 커요. 근데 삼성은 이제 이 포지션이 큰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이제 단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늘리고 기술 개발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잭슨홀 미팅. 뭐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얘기 나왔고 원래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과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거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요 기사거든요. 자, 윌가에서는 이번 잭슨홀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를 예상을 하냐. 근데 결론은 여기 쭉 보시면은 맨 앞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험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테이퍼링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을 내다봤다. 결국은 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할 거다. 뭐 그게 크죠.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월 고용지표도 아직 안 나왔고 또 이게 비대면도 전환됐고 이 델타 바이러스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과연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닐 거다. 하게 돼도 9월 FOMC에서 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하긴 해요. 문제는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속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채권 매입하는 양을 뭐 한꺼번에 줄일 거냐, 아니면은 뭐 1년간 쭉 한 달에 뭐 좀 줄일 거냐, 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 한다는 거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근데 이제 이 언제 하냐, 속도냐, 뭐 방법, 이 부분에는 조금 아직 이제 불투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테이퍼링이 한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에 다 반영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불명확하다 보니까 계속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는 조금 테이퍼링이 할 가능성이 커지면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는 거고,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은 걱정이 작아지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거죠. 왜? 아직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계속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파월을 압박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
나간데 뒤로 미루는 그런 거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한번 기사나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홍콩 거래소에서 오늘 중국 증시 많이 올렸잖아요. 특히 이제 홍콩 테크 지수가 7% 올랐어요. 이거 뭐가 들어가 있냐? 알리바바, 징동닷컴, 텐센트 많이 아시는 거. 최근에 엄청 힘든 애들이었죠. 그렇죠? 그 규제 때문에. 근데 애들이 오늘 홍콩 거래 많이 올랐다. 근데 이 종목들은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이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CNBC 기사인데요. 자, 차이니즈 테크스타, 자, 중국 기술주가 뭐 징동닷컴, 알리바바가 거의 9% 오르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보면은 이건 경과죠.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최근에 뭐 좀 많이 힘들었다. 왜? 중국에서 그 뭐 기술주에 대한 뭐 규제 때문에 힘들었었다.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도 시행했더라고요. 뭐 데이터 프로텍션 로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정보법, 뭐 개인정보이에요. 개인정보.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테크 기업들한테는. 근데 결국 시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를 했는데 결국 천천히 시행이 될 거고 기술주는 계속 성장할 거다. 결국은 이 성장을 더 본 거죠. 근데 이게 한편 생각해보면 성장을 본 것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저희 이 용어 있잖아요. 바이 더 딥이라고. 그거 안 써지나요? 많이 빠졌으니까 싼데 그 근거를 든 게 성장이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전망을 말씀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또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알리바바가 무슨 뭐 개인정보 그 유출 자회사예요. 유출한 건 때문에 또 그 중국 조사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 이슈가 되면은 얘들은 언제든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이 바이 더 딥,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를 사는 뭐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물론 성장을 하겠죠. 예. 근데 그건 약간 장기적인 얘기고요. 장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 오르고 있다. 그럼 실제로 볼까요? 지금 몇 프로 오르는지. 자, investing.com을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자, 시장에 여기 주식 부분이 있어요. 자, 알리바바 ADR 6.5%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죠. 또 진동닷컴 12.51. 대단하네요. 예, 최근에 볼까요? 한 달 내? 예, 이만큼 빠졌어요. 이만큼요. 이렇게 딥 바이 더 딥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이두도 거의 뭐 8.38%면은 대단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만큼 빠다 보니까 예, 딥 바이 예, 다 사고 있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홍콩 항생 테크지수 7% 올랐고 현재 미국 상장주도 급등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게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근데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중국은 향후 규제 이슈가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규제 이슈가. 예. 근데 이거는 예측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캠피셔에게는 제가 미국 시장 잠깐 보고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investing.com 들어가서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배경에 애기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자, 지수에 볼게요. 다우지수 0.11%, 지금 1시 25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S&P 0.13, 나스닥 0.37, 러셀 2.39. 전반의 시장이 뭐 그렇게 세진 않은데 그래도 결국 강보합으로 마이너스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은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영국, 그리고 유스닥 50도 뭐 그렇게 세진 않았네요. 그냥 아마 이게 다 지금 제 수능 미팅 있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수를 못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원자재 잠깐 볼게요. 금이 또 다시 1800불 회복을 했네요. 근데 뭐 잠깐 차트 잠깐 볼까요? 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 작년에 금 2000불 나오고 뭐 2100불 약이 나오다가, 그쵸? 2000불에서 거의 주저앉았죠. 물론 여러 가지 뭐 금은 실질 금리도 있고 뭐 안전한 성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에 급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보통 양봉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금 추세를 보면은 이건 뭐 그냥 대충 그냥 눈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론 이제 뭐 최근 상반기 때는 금이 환경 자체는 금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뭐 지금 제가 너무 늦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근데 이 우호적인 환경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양 가버리니까 이 금은 거의 못 오르고 얘가 오르고, 지금 물론 얘는 빠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이 상당히 좀 많이 소외를 왔었죠. 요 구간. 근데 금도 제가 잘 볼 자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왜 안 볼까요? 일단 달러 원 환율은 일단 1165원 조금 그나마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달러 넥스는 92.99인데 얘는 특별 방에서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그쵸, 11시 전까지는 조금 빠졌다가 빠진 게 달러 약세죠. 뭐 소폭 강세긴 한데 결국은 뭐 이 92불에서 93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 제스처 미팅 앞두고 조금은 뭐 특별히 반응성이 없는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실 게 국채. 자, 미 10년 국채 금리. 얘도 그렇네요. 얘도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 시작 10시 반쯤 되겠죠? 시작한 이후에는 좀 국채 금리는 좀 상승 기조예요. 결국 이야기는 가격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왜 빠질까 고민해 보면은 주식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 주식 위험 자산이 선호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안전 자산인 국채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요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볼 거는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시장이 뭐 주식도 센 편은 아니고요, 강보하긴 한데 채권도 뭐 주식과
좀 반대로 간다 쳤을 때는 금리가 일부 오르는 거. 예, 이것도 테이퍼링하고 이걸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그 정도 차이는 떠나가지고 방향성 봤을 때는 주식 위험 자산이 오르고 그 위험 자산 손해에서 발생하면서, 근데 왜 위험 자산 손해가 발생하냐? 그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의 일정이 조금 늦출 수 있다 라는 게 발단이 돼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서 주식이 오르고 소폭이긴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안전자산 가격에 빠지는 채권이겠죠.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금리 오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심 목록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 볼게요. 자,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시만요. 네, 반도체도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방향성은 없는데 소폭, 예, 소폭 0.1mm 진짜 소폭이죠. 예, 소폭 그냥 오르는 정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투자증권 회사채. 얘는 뭐 당연했지만 이제 국채금리 오르다 보니까 가격 빠지는 거잖아. 근데 투자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에 가상금리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반응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 소폭 마이너스로 지금 돼 있고요. 유가 ETF, 금융주, 뭐 금리 특별히 방향성은 없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식이 그렇게 어떤 특별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이힐드 볼까요? 하이힐드는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쿠폰이 아무래도 일반 회사처럼 높다 보니까 뭐 소폭 플러스 정도, 뭐 엄청난 건 아니고 소폭 플러스 정도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건 이제 성장주 가치주인데, 자, 이거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P라든가 러셀 2000라든가 러셀 1000 뭐 이런 지수를 그 성장 가치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보통 성장주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향성을 제가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는데, 뭐 금리가 심하게 오르는 날은 여기 그로스돼 있는 게 많이 빠지고 밸류돼 있는 게 오르고 뭐 그런 식으로 모양을 보여요. 그래서 시장이 색깔이 어떤지 볼 때 제가 보는 건데, 오늘 특별히 어떤 방향성이 나오진 않는다. 기초 소재, 산업재, 인프라, 그리고 많이 보는 ARK, 아크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차이나 오르네요. 핀테크라든가 이런 부분. 네. 그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특별히 어떤 뭐 방향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잭슨 미팅이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조금 한 번은 보실 만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데, 이 캠피셔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캠피셔. 약간은 좀 괴짜,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이제 이 역발상처 지나가고 주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이런 책을 쓰셨는데, 뭐 전 읽어는 봤는데,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주식 책들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최고의 경기 선행지표는 뭐냐라는 게 있는데, 되게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유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둘째 날이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예. 또 주무셔야 되니까 저도 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제 국내 증시는 나쁘진 않았다. 근데 그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가 향후에 추세적으로 상승,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을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이제 전반적인 컨센서스고요. 그 현재 미국 시장은
물론 이제 또 내일 아침 장 마감될 때까지는 약간 시장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워낙 이제 그 뭐 소위 저희가 말하는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개별 종목이 주가에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향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위험자산 주식이 소폭 강보 합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아직 특별한 방향성은 없는 부분이고, 원달러 환율은 여기에선 조금 낮게, 워낙 강세 쪽, 물론 많이 강세는 아니죠. 방향성이 이제 워낙 약세는 아니고 워낙 강세 쪽으로 조금은 틀었다. 예. 그리고 그 채권은 뭐 채권 마찬가지 달러하고 비슷하게 방향성이 크게 보이진 않지만 현재는 그 주식인 위험 자산이 약간 오르면서 안전 자산 채권 강에 빠지고 금리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은 소폭 상승, 강보합 정도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 기사 소개해 드린 거는 요 밴드 동영상 올릴 때 다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마지막 캠피셔 관련된 동영상도 되게 짧아요. 한 3분인가 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자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요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분이 설명하는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8월 24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